이 시간에 해드릴 내용은요, 렌즈입니다. 렌즈는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카메라 바디보다 렌즈가 더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이 카메라, 특히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 모델이 계속 바뀌면서 소모품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렌즈는 한번 제대로만 구입하게 되면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미지 센서의 화소수가 뭐 얼마나 높다 크게 장담을 하더라도 최종 인쇄된 프린트된 결과물의 사진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건 최종적인 결과물은 렌즈가 좌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렌즈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사람의 눈하고 똑같은 원리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좋아지거든요. 안경을 낄 거라고는 젊었을 땐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게 눈이 나빠지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렌즈가 안 좋은 건 사람이 눈이 나빠진 거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렌즈는 자기가 초점을 안 맞춰서 찍든 어떻게 찍든 그건 상관없지만, 일단 렌즈가 가지고 있는 퀄리티는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렌즈가 좋지 않으면 나중에 확대할 때든가 사진을 프린트할 때 굉장히 땅을 치고 후회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급형 렌즈가 있고 최고급 렌즈가 있고, 그래서 렌즈는 어떤 게 좋냐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면 저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비싼 게 좋은 것이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에 싼 게 비지떡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렌즈,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너무 정확하게 맞는 게 렌즈예요.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렌즈의 퀄리티는 좋다. 카메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디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바디는 가격이 높다라고 해서 그 카메라가 내가 사용하기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뭐 기능이 많아지고 뭐가 좀 많아졌다고 그러지만, 나한테 필요 없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카메라를 살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하지만 렌즈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진을 기본적인 기본이 없는 것처럼 막 엉망으로 찍는다 그래도 렌즈의 퀄리티는 일단 좋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좋은 렌즈는 뭐다? 가격이 비싼 렌즈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그냥 제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 그런 말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사용하는 렌즈들이 뭐 종류마다 다 틀리겠지만 보통 평균 2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사면 이 브랜드에서 렌즈 마운트라고 그러죠. 렌즈를 뺐다 꼈다 할 때 그 마운트 연결하는 그 마운트 타입을 바꾸지만 않는다면은 평생을 쓸 수가 있어요. 캐논 애들이 한번 바꿨죠. 기계식 카메라에서 전자식 바디로 넘어가면서 마운트를 확 바꿔버려가지고 그 수동 렌즈가 전자식 바디에 안 맞아요. 근데 니콘 카메라 쓰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게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몰라도, 니콘 카메라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뭐가 맞아요? 바디가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 수동 카메라 렌즈가 지금 디지털 카메라 렌즈에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운트를 안 바꾼 거죠. 캐논 애들은 참 미운 짓을 골라서 하는 애들인데, 뭐 저도 캐논 카메라를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마운트만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크롭 바디에 낄 수 있게 만든 렌즈가 풀프레임 바디에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장난을 쳐갖고 렌즈를 자꾸 사게 만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지 않는 한 렌즈는 평생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렌즈의 중요성, 렌즈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걸 머리에 좀 새겨 두시고요. 그래서 이 렌즈는 렌즈의 원리, 뭐 초점거리, 명칭, 이런 식으로 아주 기본적인 걸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렌즈의 원리라고 하기보다는 빛의 원리가 맞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진은 어떻게 찍힙니까? 거꾸로 찍히잖아요. 거꾸로. 우리는 지금 보면 제대로 보이는데 무슨 거꾸로 찍히냐 했지만, 보이는 건 제대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찍힐 때는 이렇게 거꾸로 찍힙니다. 이게 렌즈 때문에 그런 현상은 아니고요. 빛의 굴절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빛의 굴절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상에 뒤집어 맺혀요. 렌즈를 달아도 마찬가지고 렌즈가 없어도 마찬가지고 이미지는 이렇게 찍힙니다. 근데 렌즈를 끼게 되면 두꺼운 면은 꺾여서 꺾기 위해서 밑으로 들어가고, 얇은 면 중앙으로 들어간 빛은
직진해서 중앙으로 맺히고 했고 이미지를 거꾸로 맺히는 그런 그 렌즈의 원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빛의 원리가 이렇게 상이 뒤집어서 맺힌다. 그래서 피놀 카메라라고 제가 앞부분에 설명해 드렸지만 그런 이미지도 다 거꾸로 맺힌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빛이 갖고 있는 원리고 그런 식으로 되지만 우리 카메라는 뭐가 돼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든 필름 카메라든 SLR이라는 카메라가 있어요. 이렇게 이미지가 요건 이제 대형 카메라로 본 이미지인데요. 대형 카메라가 뭡니까? 포맷이 큰 카메라를 얘기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을 배경으로 한 뭐 최근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했던 뭐 비스타 션샤인이나 뭐 밀정인가 이런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사진 찍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럼 상이 뒤집어서 보이잖아요. 뒤집어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의 원리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서 보이는 거예요. 뒤집어서 보이고 여기도 보시지만 찝이라고 되어 있는데 좌우도 반대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상하 좌우가 반대로 보이는 게 일반적인 빛의 그 원리에 의해서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렇게 사진이 찍히는 건데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나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SLR이라고 그랬어요. SLR 싱글 렌즈가 하나 싱글 렌즈 리플렉스 반사경 리플렉스가 붙어있다. 그래서 이란 반사식 카메라 SLR 요건 이제 필름 카메라니까 그냥 SLR 디지털 카메라는 DSLR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그랬어요. 디지털 싱글 렌즈 리플렉스 카메라. 그래서 요 리플렉스라는 요 반사경 거울이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면 상하를 세워주는 거예요. 요게 요 반사경이. 그래갖고 요 위에 있는 걸 요걸 우리가 펜타프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펜타프리즘이 빛이 이렇게 올라가서 두 번 꺾여갖고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요 펜타프리즘이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좌우를 똑바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사경과 펜타프리즘이 그 상의 정립정상이라고 그래요. 똑바로 보이는 상으로 만들어주는 이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는 카메라 사용할 때 신속한 촬영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펜타프리즘과 리플렉스가 그러니까 반사경이 생기면서 미러가 생기면서 뭐가 된 거예요? 현대사진의 그런 카메라의 출발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아주 신속한 촬영이라든가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있죠. 그래서 셔터를 누르면 요 반사경이 화살표 쪽으로 이렇게 올라붙어요. 그러면은 올라붙은 상태에서 이미지가 통과해 갖고 이미지 센서나 필름에 상이 뒤집어서 맺힌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카메라에는 목록 마크처럼 동그란 원에 이 줄이 하나 쫙 꺼져 있는 표시가 있어요. 그게 미러리스 카메라든 SLR, DSLR 카메라든 필름 카메라든 디지털 카메라든 다 있습니다. 이 소형 카메라에는 그 표시가 있는 부분이 이미지 센서나 필름이 지나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왜 카메라 밖에다 이렇게 표시해놨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옛날 카메라부터 지금까지 다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 필름 면까지 이미지가 들어와서 거꾸로 맺히는데 옛날 카메라들은 우리가 옛날 카메라가 아니라 셀룰로이드 필름 카메라는 셀룰로이드를 쓰니까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상을 뒤집어 버리면 좌우를 맞춰줄 수가 있고 상하는 뽑아갖고 세워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인위적으로 해줬어야 돼요. 카메라에서 그걸 기계적으로 바꿔주질 못하니까. 그렇지만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원리로 그렇게 뒤집어 주지는지는 모르지만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뒤집어줘서 우리가 파일로 봤을 때 제대로 보이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찍힐 때는 거꾸로 찍힌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 펜타프리즘이 없어요. 그쵸? 위에 없습니다. 볼록하게 튀어나온 마름모 형태의 모양이 없습니다. 그냥 일자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미러리스 카메라는. 그러니까 미러리스 카메라는 제가 카메라 파트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리가 LCD로 보이는 화면이 라이브로 보이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녹화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 녹화죠. 아주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녹화해서 우리한테 실시간처럼 보여주는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리플렉스나 이런 게 없이도 된다. 그래서 이 반사경이 없다 그래갖고 미러리스라는 이름이 붙은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 돼요. 펜타프리즘이나 그런 게 없어도 미러리스 자체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녹화를 해서 우리 눈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은 카메라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이 고급형 35mm 소형 카메라는 요 펜타프리즘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또는 중형 카메라라고 그래요. 포맷이 큰 거
포맷이 큰 카메라를 우리가 중형 카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카메라 같은 경우는 기본 사양이 펜타프리즘 붙어 있는 거 우리가 아이레벨 카메라라고 얘기하는데, 펜타프리즘이 없는 떨어져 있는 카메라는 허리 높이에서 봐줘야 되기 때문에 웨스트 레벨 파인더라고 얘기하고, 그런 카메라들은 기본 사양이 다 웨스트 레벨로 나와요. 그러니까 펜타프리즘이 없다 보니까 반사경은 붙어 있죠. 좌우가 이렇게 반대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화면에 좌우가 반대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찍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신속한 촬영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죠. 신속한 촬영이, 왜 좌우가 반대니까 왼쪽으로 가야 된다, 화면상에서 왼쪽이 좀 빈 것 같다면 실질적으로 오른쪽으로 빠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좌우가 반대는데, 요게 펜타프리즘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미지가 이렇게 맺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렌즈의 초점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렌즈의 초점거리. 렌즈의 초점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냐면, 렌즈의 광학적인 중심이라는 이론적인 얘기는 있지만, 렌즈의 중앙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서, 렌즈의 중심부터 이미지 센서, 필름면이 지나가는 그 부분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렌즈의 초점거리라고 얘기를 하고, 요 거리 자체가 50mm면 50mm 렌즈, 20mm면 20mm 렌즈, 100mm면 100mm 렌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거리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기 좋게 렌즈의 중심부터 얘기하지만, 딱 정확하게 렌즈의 중심은 아니지만 광학적인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반적으로 렌즈의 중앙에서부터 계산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50mm, 100mm, 200mm, 400mm 이렇게 계산을 해서 렌즈의 초점거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렌즈의 초점거리가 따라서 우리가 표준 렌즈, 광각 렌즈, 망원 렌즈 또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렌즈의 초점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학적인 중심에서 이미지 센서까지의 거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미지 센서나 필름의 화면의 대각선의 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필름의 대각선의 거리가 소형 카메라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24, 36mm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름의 한 카트 24, 36mm의 화면 사이즈만한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우리가 풀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풀프레임. 그래서 풀프레임 카메라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 대각선의 거리가 50mm예요. 그 다음 렌즈의 여기 중앙에서 필름 면, 이미지 센서까지의 면이 여기 50mm예요. 요거를 우리는 스탠다드 표준 렌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mm보다 초점거리가 긴 렌즈를 망원 계열 렌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50mm보다 짧은 렌즈를 우리가 광각 렌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따진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풀프레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크롭바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크롭바디. 크롭바디는 이미지 센서가 요것도 모델마다 브랜드마다 틀리는데 평균적으로 한 1.5배에서 1.6배 정도가 이미지 센서가 좀 작아요. 그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어요. 1.3배짜리도 제가 봤는데, 하여튼 더 작은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따지면 1.5배 정도가 작다라고 봤을 때, 그거는 화면이 좀 작으니까 대각선의 거리가 더 짧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표준 렌즈의 개념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롭바디의 표준 렌즈는 50mm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50mm 표준 렌즈라고 얘기하는 건 풀프레임 바디에서 얘기해 주는 거고, 그 1.5배 정도 작다라고 계산했을 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24mm나 28mm 정도의 초점거리를 가진 렌즈가 표준 렌즈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내가 쓰는 렌즈가 카메라가 크롭바디인데 그 렌즈를 풀프레임 바디에 낀다라고 했을 때는 몇 미리가 될까라고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 내 크롭바디가 1.5배 작은 이미지 센서다 그러면은 자기가 사용하는 렌즈의 초점거리에 1.5를 곱하면 그 풀프레임에 사용하는 초점거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건 풀프레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크롭바디는 다른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화면이 큰 거에 따라서 사용하는 렌즈의 표준 렌즈는 다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웨스트 레벨 파인더라고 봤던 중형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6 곱하기 6cm예요. 화면 사이즈가 정사각형. 그 화면 사이즈의 대각선의 거리는 8cm입니다. 그래서 80mm 렌즈가 표준 렌즈로 중형 카메라에서는 주로 많이 써요. 그 다음에 4x5라고 해서 4, 5인치 쓰는 대형 카메라는 계산 이론상으로 나오는 거 135mm가 표준 렌즈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135mm 쓰게 되면 화각이 좀 크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표준 렌즈로 쓰는 분들은 210mm를 주로 쓰는데,
대각선의 거리하고 표준 렌즈, 초점 거리 계산한 이론상의 표준 렌즈는 135mm 그래갖고 그 사용하는 이미지 센서 필름 사이즈에 따라 표준 렌즈의 개념은 바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표준 렌즈, 관광 렌즈, 망원 렌즈, 그 다음에 초점 거리는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렌즈의 명칭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그 앞부분에 없는 것도 있지만 보통 이 경동 쪽에 이렇게 렌즈의 둘레를 우리가 경동이라고 그러는데 경동 쪽에 써 있는 것도 간혹 있긴 하지만 거의 대다수는 렌즈 앞쪽에 이 렌즈의 기본적인 성격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니코르라고 그래서 니콘에서 만든 렌즈의 제품명이고요. 50mm 표준 렌즈라는 얘기고 1대 1.4라고 렌즈의 밝기 나중에 설명해 드립니다. 렌즈의 밝기를 표시하는 기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조번호입니다. 제조번호가 뭐냐면 이 렌즈가 갖고 있는 생년월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유한 번호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렌즈나 바디의 제조번호는 다 따로 있습니다. 요걸 적어 두시는 게 좋아요. 혹시 모를 도난 사고가 났을 때 찾을 확률은 거의 없지만 작정하고 훔쳐간 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 놓으면은 찾을 확률이 조금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놈이 잡혔는데 뭐 어떤 작물을 뺏었는데 렌즈가 있다. 근데 자기가 만약에 적어놓은 게 있으면 확인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만 가능하다라고 하면 자기께 인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못 찾을 확률이 많대요. 저도 옛날에 한국에서 학원 할 때 엄청나게 제 원장실 들어와갖고 카메라 보관함이 크게 2개가 있었는데 완전히 다 쓸어갔어요. 근데 저는 카메라 바디 제조번호, 렌즈 제조번호 다 적어놨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중에 경찰하던 친구 놈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량으로 훔쳐간 건 국내에다가 안 푼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찾을 확률이 없다. 그래서 진작에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적어두는 게 좋다. 제조번호하고 그 렌즈의 제조번호나 카메라 바디의 제조번호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렌즈의 정보 앞쪽을 보면 내가 사용하는 렌즈가 몇 미리 렌즈구나, 렌즈 밝기는 뭐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렌즈들은 그 파이 몇 미리, 그게 뭐냐면 필터 사이즈까지 요 렌즈 앞에 필터를 꽂아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왜 꽂아줘야 되는지는 필터에 설명할 때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렌즈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필터를 꽂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필터 사이즈까지도 써 있어요. 요즘 디지털 카메라에는. 하여튼 디지털 카메라 렌즈에는요, 요 앞부분에 모든 정보들이 돼 있다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 센서가 풀프레임은 필름 사이즈의 24-36mm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걸, 그 사이즈의 이미지 센서를 갖고 있는 걸 우리가 풀프레임이라고 얘기했고, 요 풀프레임의 대각선의 거리가 50mm다. 그래서 이 풀프레임 카메라의 표준 렌즈는 50mm가 되는 거고요. 요건 크롭 바디라 한 1.5배 정도 작다라고 봤을 때 요 대각선의 거리는 지금 보시는 듯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초점 거리가 더 작아져서 24mm나 28mm 정도가 표준 렌즈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사용하는 화면의 대각선 거리에 따라 표준 렌즈에 대한 개념은 바뀐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몰라도 그 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렌즈나 초점거리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카메라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렇게 크롭 바디의 표준 렌즈, 풀프레임의 표준 렌즈가 왜 바뀌는지는 그 부분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아주 렌즈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